아니 이 정도는 너무 자극적이지 마. 자, 그래서 뭐가 예, 두 번째 저기 영화님이 자극적인 부정방정식 이런 거 푸실 때는 우리 이제 그 부정방정식은 식의 개수가 미지수보다 더 작은 거지.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요거 하실 때는 정수 조건이랑 뭐 자연수 조건 이런 거 나오니까 개수 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개수 큰 거에 큰 수부터 시작해서 작은 수를 내려와야 하나씩 빠짐없이 셀 수 있대. 제일 빠르게 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뭐 어떻게 되냐면 16번을 보시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뭐 100개를 10개씩, 5개씩, 1개씩 하는데 그럼 이제 전체 100개를 10개 포장이 이제 X개, 5개짜리 포장이 Y개, 1개짜리 포장이 Z개라고 하면 다 합쳐서 이제 100이 만들어지면 되죠. 그럼 이 중에서 개수 제일 큰 게 10이야, 10. 그래서 얘가 10일 때 0, 0, 한 가지. 얘가 9이면 90이니까 이게 10 되면 되죠. 그리고 y가 2, 1, 0 해서 세 가지. 8이면 4부터 되죠. 4, 3, 2, 1, 0이니까 5가지. 이렇게 나갈 거니까 한 가지, 세 가지, 5가지, 7가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런 게 x가 0까지 되니까 이런 게 11개 되는 거지? 네. 홀수의 합이니까 제곱수죠, 제곱수. 1 더하기 3, 5, 이제 7 이렇게 이제 나갈 거니까 그럼 개수가 n개면 n제곱 될 거니까 이제 1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큰 거부터 하는 거야, 큰 거부터. 자, 그러면 저기 어디냐? 이거는 집합에서 틈틈이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 그냥 여기 시켜보고. 자, 그래서 이제 색칠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 그래프 이론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라서 제일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4가지 이하의 색으로 색칠을 할 건데 서로 다른 부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구별을 하도록 색칠을 해보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색깔이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하면 자 여기다 칠하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 곱하기 했으니까 색깔을 하나 칠해 이렇게.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게 3가지니까 칠해. 그럼 이제 여기다 칠할 때 여기다 뭘 칠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다가 A를 또 칠해도 되잖아.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이때부터 합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눌 건데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가 A를 할 수가 있고 C를 할 수가 있고 D를 할 수가 있잖아. 네. 얘는 동시에 칠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이제 당연히 더할 거거든. 여기다 A를 칠하면 A니까 여기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C나 D를 칠하면 C를 칠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A, C랑 다른 색이니까 2가지를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저기를 기준으로 나누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여기를 영역이라고 하면 얘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1, 2, 3, 4라고 할게. 1, 2, 3, 4 이렇게 잡으면 각 영역을 자 여기서는 얘랑도 연결이 돼 있고 얘랑도 연결이 돼 있지. 네. 이렇게 연결돼 있는 데는 선으로 긋고 연결돼 있는 데는 이렇게 선으로 그으면
이 영역에서 얘랑 붙어 있는 부분의 개수를 차수라고 하거든요. 차수. 그럼 이제 이 점에서는 여기니까 여기가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이렇게 돼가지고 차수가 제일 높은 거부터 칠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 네. 우리가 색치 저 부정방정식에서는 개수가 제일 큰 거부터 한다 했잖아. 이게 이쪽에서는 차수가 제일 큰 거부터 칠한다. 뭐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요거는 뭐 다 똑같으니까 다른 걸 하나 그려보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A, B, C, D, E라고 하면 차수를 생각하면 얘는 4개죠. 차수가 4개야. 차수가 4개 네. 연결돼 있는 게. 그럼 얘는 2개죠. 얘는 하나, 둘, 셋, 3개고, 3개고, 얘는 2개니까 얘부터 칠해야 된다고. 차수가 제일 큰 거부터. 그럼 여기다 칠하는 요거는 이제 5가지 이하로 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칠하는 게 5가지. 그래서 이렇게 빨간 뭘 칠해.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칠해야 돼? 여기랑 여기죠? 그 다음 차수 높은 데가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칠하는 게 4가지 칠해. 그럼 그 다음에가 얘지? 빨강, 파랑이랑 다른 색이니까 3가지 칠해. 그럼 여기는 빨강, 노랑하고만 다르면 되지? 3가지. 여기도 빨강, 파랑하고만 다르면 되지? 3가지. 그래서 3가지. 뭐 이렇게 이제 차수 높은 거부터 칠해 나가는 게 부정방정식에서 계속 큰 거부터 칠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는 자, 이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가 A야. 그러면 B, C, D 이렇게 잡으면 E까지. 자, 그럼 A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얘는 얘랑 연결돼 있고 얘랑 이렇게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게 차수가 제일 높은 거야. 네. 여기다 칠하는 게 5가지. 1번을 칠했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칠하는 게 4가지. 2번을 칠했어. 그럼 얘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3번을 칠했어. 그럼 얘는 1번, 3번이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얘는 1번, 2번이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이렇게 하나 지금 똑같은 거야. 네. 얘를 그지? 그래서 그 색칠하기를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동시에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 이제 해보자. 그럼 이쪽에서는 차수가 제일 높은 게 어디예요? 왼쪽 아래요. 얘가 하나, 둘, 셋, 그지? 얘가 3개, 얘는 2개, 얘는 하나, 둘, 셋, 여기 3개, 얘가 2개, 얘가 2개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놓고 기준으로 생각할 거라고. 자, 그럼 여기 칠하는 이것도 5가지 이하로 칠해봅시다. 5가지 이하.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게 5가지. 빨간색 칠해 이렇게. 그 다음에 얘지 4가지. 파란색 칠해. 그러면 여기는 빨강, 파랑이랑 다르면 되는 거니까 3가지. 아무거나 칠해.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칠할 건데 여기 칠해도 되고 여기 칠해도 되거든. 그럼 여기를 칠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빨간색을 또 칠할 수 있죠. 네.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그때는 합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자, 그럼 여기에다가 빨강, 노랑, 녹색, 황. 색깔이 그럼 몇 개니?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빨강을 칠하면 빨강이니까 여기는 4가지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노랑이나 녹색이나 주황을 칠하면 빨강, 노랑을 칠했다고 하면 여기가 3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처음 칠한 색을 칠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는 합의 법칙으로 가르는 거야.
같은 색칠할 때랑 다른 색칠할 때가 달라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구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22번을 보시면 자, 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빈칸에 5가지 색을 모두 써서 이때는 이하가 아니라 모두 써야 되는데 모두 6군데에다가 5가지 색을 모두 써야 되니까 한 색깔은 2번 칠해야 되죠. 그래서 2번 칠할 색깔을 하나 골라 곱하기 했으니까 A라는 색깔을 2번 칠한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곱하기라면 항상 뭘 했다고 정해놓는 거야. 색깔이 A, B, C, D가 있는데 한 색깔은 2번 써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A끼리는 붙여서 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A끼리 떨어져서 칠하는 걸 이제 고를 건데 2개밖에 없으니까 전체가 6개 중에 2개 고르는 거거든. 이 중에서 붙어 있는 거를 빼면 떨어져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붙어서 칠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렇게 7개를 빼셔도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하기를 했으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떨어져서 칠해놓으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자리에다가 B, C, D를 배열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센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2번 칠할 색깔을 고르고 자 처음에 여기다 A를 칠했어. 그러면 두 번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져서 칠하는 거죠.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칠했어. 그러면 떨어져서 칠할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칠했어. 그러면 떨어져서 칠할 수 있는 데가 여기는 아까 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칠했어. 그러면 떨어져서 칠할 수 있는 게 하나.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해도 8가지고 이렇게 해도 8가지야. 그지? 그러면 이제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다 색칠을 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23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원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색칠을 할 거거든. 3가지 이하의 색으로 색칠을 할 거야. 여기다가 전체가 이제 n 플러스 1개. 여기가 1번, 2번, 3번 쭉 해서 여기가 n번, n 플러스 1번. 3가지 이하로 칠할 거야. 자, 그럼 전체가 a n 플러스 1개인데 여기가 맨 처음에 내가 여기다 칠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얘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해서 여기까지 쭉 오면 3 곱하기 2의 n승이 이제 전체인데 이 안에는 얘네 둘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지? 얘네 둘이 얘랑 똑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같아지면 얘랑은 확실하게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얘가 같아지고 나머지는 다 다르게 칠했으니까 몇 개를 칠하는 거랑 똑같아? n개를 칠하는 거랑 똑같잖아. n 플러스 1개인데 2개가 같아졌으면 n개를 서로 다르게 칠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점화식이 이렇게 돼. 점화식으로 풀면 그래서 이 점화식을 양변을 2의 n 플러스 1승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시환을 하시면 그러면 AN이 얘가 뭐였지? 2의 n승 빼기 마이너스 1의 n 2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면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얘를 풀면 이렇게 나와. 이제
뭐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정말씩 배우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 AM 플러스 1분의 2M 플러스 1승 2분의 3 빼기 이거 뭐냐 2의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분의 an 그래서 b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an 아니 bn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서 이걸 정화식으로 풀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K개 이하로 칠하면 AN이 K-1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K-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 가지 이하라서 2를 쓴 거야. 네 가지 이하면 3이 들어가는 거고 다섯 가지 이하면 4가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말로. 자 그러면 평가원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다가 세 가지 이하의 색깔을 칠할 건데 맨 위하고 맨 아래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된대. 맨 위와 맨 아래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 그러니까 얘는 둘이 색깔이 다르잖아. 원리랑 똑같은 그럼 얘를 쭉 늘려서 이렇게 딱 붙인다고 생각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5 넣으면 되잖아. 32에서 2 빼니까 이게 답이 30까지거든. 근데 이제 하나씩 해볼게. 네.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여기 얘가 연결된 게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나 여기에서부터 먼저 칠하는 게 맞거든. 앞에 걸로 하면 그럼 여기다 칠했어.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게 세 가지. 1번을 칠했어. 그럼 얘는 얘랑 다른 색이잖아. 그래서 두 가지 해서 2번을 칠했어. 그럼 얘는 1번하고 다른 색이지. 그럼 여기는 두 가지 해서 뭐 3번을 칠했어.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요 위에랑 요 아래도 달라야 되니까 사실은 특정한 애를 먼저 하는 게 그 실수하지 않는 부분이야. 그럼 여기다 먼저 칠하면 세 가지죠. 여기는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를 칠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여기다가 뭐를 칠하냐 2번 칠하는 경우 3번 칠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면 얘는 다시 또 1번 3번 얘는 2번 1번 그럼 여기는 3번만 되는 거고 이제 여기는 1번만 되는 거고 여기는 1번 3번 되는 거고 여기는 3번만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돼서 이렇게 세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보자. 그러면 세 가지지? 얘는 2번 3번 여기는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무조건 두 가지죠? 얘는 처음 칠한 걸 다시 칠할 수 있지?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4배 법칙으로 1, 3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2, 3 얘는 1, 2 그러면 얘는 1을 못 칠하잖아. 그럼 여기는 3만 얘는 2만 얘는 2, 3 다 가능하죠? 여기는 3만이니까 다섯 가지 이렇게 세셔도 됐는데 얘는 이렇게 어차피 응용이 가능한 애니까 이렇게 하나를 기억을 해놓으셔도 얘랑 얘랑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점화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 여기가 처음 친 게 세 가지
갈라야 되니까 둘 해서 끝까지 쭉 갔는데 네. 얘네들이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그만큼 다시 빼주면 되니까 저만식 찾는 게 편하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는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되니까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나누는 거야 하나씩으로. 그래서 26번을 하나 해보시고 조금 응용한 29번 30번을 해보시면 그래서 36과 37까지를 해보시면 여기는 목요일에서 따로 문제를 더 줄 거야.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 일단 근데 기본은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기본이니까 그 왜 더하고 왜 곱하고를 한 번만 잘 깨달으면 근데 그거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생각을 하려면 내가 여기에 있을 때 하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자꾸 하시고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을 쓸 때는 항상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 그래야 이게 길어져도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냥 자꾸 그 간단한 풀이들을 자꾸 바보를 타면 또 그렇게 계속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하시면 자기가 풀어놓고도 내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누누이 얘기했지. 어차피 틀릴 거라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틀려라. 복잡하게 생각해서 시간 쓰면서 틀리지 말고 막 비비 꼬아서 생각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맞고 싶으면 그냥 다 써. 그 뭐야 우리나라 옛말에 속담이 있잖아. 속담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네? 응?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이러나. 근데 경우의 수는 초반에는 손발이 좀 고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답을 먼저 맞춰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 예를 들어서 나온 답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거거든. 간단하게 뭐 대칭이라든가 뭐 여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보고도 거꾸로 유추를 할 수도 있어도 되고. 근데 그런 거의 기본은 다 고배 법칙이 기본인데 고배 법칙에서 대칭을 쓰는 거야. 대칭.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고 창의력을 기르는 데는 이렇게 경우의 수만한 게 없고 적어도 최소한 이런 건 다 여사건 전체에서 반대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바로 가는 게 편하냐 거꾸로 가는 게 편하냐. 똑같은 거 그냥 바로 가나 거꾸로 가나 똑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쓰는 데가 적어도 최소한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여사건을 꼭 써라 이런 말이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그냥 둘 다 해봐야 돼.
이거는 가부터 칠해야 되겠죠? 5가지 이하니까 가에 칠할 게 5가지. 빨강을 칠해. 그럼 여기 나에 칠할 게 4가지. 파랑을 칠해. 그 다음에 여기 칠할 게 3가지. 노랑을 칠해. 그럼 빨강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처음 칠한 파란색을 또 칠할 수 있잖아. 빨강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빼놓고 이 처음 칠한 파란색을 또 칠할 수 있거든. 어차피 빨강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한 번 쓰고 못 쓰잖아. 그지? 그거에 따라서 여기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 자, 여기다 파랑을 칠했을 때, 녹색을 칠했을 때, 뭐 보라를 칠했을 때. 그러면 파랑을 칠하면 파랑 다른 이거랑 다른 색이니까 3가지인가요? 녹색이나 보라를 칠했을 때는 파랑, 빨강, 보라색이랑 다른 색이니까 이렇게 2가지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차수로 보면 이 가운데에서는 여기가 뭐 요거 A, B, C, D인데 얘네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칠하는 게 5가지, 그지? 빨강. 그럼 여기는 4가지. 파랑. 여기는 3가지. 노랑. 이렇게 하면 여기다 뭘 칠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나잖아. 여기다 파랑을 칠하면 여기가 파랑, 빨강이랑 다른 색이니까 여기다 노랑이나 그러니까 녹색이나 뭐 보라색을 칠하면 파랑, 노랑 녹색, 빨강이랑 다른 색.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얘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빼고 얘가 처음 칠하는 색이 되는 거야. 처음 칠하는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이걸 뭐 이렇게 얘네들이 같은 색 칠할 때 다른 색 칠할 때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 2개가 같은 색, 다른 색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게 26번이니까 이게 얼마지? 60이지? 29번은 그러면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색칠하는 게 조금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기준을 잡으려고 쟤를 알려준 거야. 인접한 부분이 많은 데서부터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그지? 얘도 하나, 둘, 셋이니까 얘랑 얘 기준으로 인접한 부분이 많은 데가 얘는 하나, 둘밖에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여기다 먼저 칠해. 3가지네, 3가지. 여기다 칠하는 게 3가지. 빨강. 여기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검정. 그치? 아니 근데 얘는 여기 3개, 여기 3개니까 여기랑 여기만 기준으로 생각해도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다 3가지 했으니까 여기다가 빨강색을 칠하는 경우하고 검정이냐 노랑이냐 파랑 검정을 칠하는 2가지 이렇게 나눠도 되잖아. 같은 색 칠할 때 다른 색 칠할 때 여기가 3개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다 빨강을 이렇게 칠했다. 그러면 2가지니까 2의 5승이고요. 여기에다가 빨강 검정을 칠했다 하면 한 가지 2가지니까 2의 3승이죠. 이렇게 나눠도 되고 차수 높은 데를 기준으로 먼저 차수 높은 데. (30번은) 요거에 조금 응용인데 지금 2번하고 8번에다가 뭘 파란색을 이미 칠해놨어.
그러면은 파파 이렇게 칠해놨어.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게 몇 가지죠? 이렇게 하나 칠해놔. 그치? 그다음에 뭐랑 노란색? 그럼 여기다가 그치? 여기다 노란색 칠할 수 있고 파란색 칠할 수 있잖아. 네. 근데 파란색을 미리 칠해놨으니까 이제 나눠야지.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하면 파랑 다른 색이니까 두 가지. 그래서 파란색 칠했을 때가 네 가지.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면 파랑 노랑이랑 다른 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한 가지. 됐어? 이때 여기다 칠하는 게 5가지잖아. 그럼 얘네들이 대칭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5가지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5가지. 대칭인 거는 한쪽만 봐도 된다고. 여기서는 왜 곱했습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칠할 수 있으니까 곱한 거야. 저쪽에 그 빨간색 그러니까 파란색 칠했을 때랑 노란색 칠했을 때는 왜 더했습니까? 그때는 동시에 칠할 수 없으니까 더한 거야. 그거를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 36은 여기는 구별한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조금만 달라도 답이 달라지니까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돼.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모두 사용해가지고 각각의 정사각형을 칠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서로 다르게 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 그지? 그러면 자, 요 5군데에다가 각 색깔을 적어도 한번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에서 한 가지 색만 사용하는 거, 2가지 색만 사용하는 거, 이 2가지를 빼줘도 되는 거죠. 그럼 3가지 색깔을 다 쓰는 거니까. 네. 그럼 전체는 여기가 3가지잖아. 그럼 구별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3의 5승에서 한 가지는 이제 색깔을 한 가지 고르면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색깔을 2개를 골라야 되니까 3가지, 2가지를 이제 골랐어, 그지? 중학교 때 하는 사람들은 이제 3가지 곱하기 2가지인데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2가지, 1가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3가지가 되겠지? 네. 그래가지고 2개를 골랐어. 그래서 A랑 B를 골랐어. 그럼 여기가 2가지가 전체지. 네. 그래서 다 A만 칠하는 거, 다 B만 칠하는 거 2개를 빼야 2가지 색만 칠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얘는 처음에 잘못 생각하면 검산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도 하나 알아줘야 돼. 색깔이 이렇게 3개가 있어. 네. 그럼 우리가 3가지 색을 적어도 한 번은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한 색깔을 3번 쓰는 거, 그지? 2번 쓰는 거, 이렇게밖에 없죠. 한 색깔을 3번 쓰거나 2번 쓰고 1번 쓰거나, 그지? 네. 자, 그럼 얘는 어떤 색깔 3번 쓸래 결정하는 게 3가지. 그다음에 이제 저걸 저기다 이제 배열을 할 거야.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배열을 하는 게 우리가 순열이 순서 있게 나열한다가 n 팩토리얼이잖아. 네. 얘가 서로 다른 거를 배열을 해서 이렇게 이제 n 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요 3개가 똑같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건 다 다른 걸 배열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살짝 다르게 만들면 어차피 5팩이잖아요. 5개 배열할 거니까, 그치? 네. 근데 얘네 셋은 원래 똑같지. 네. 그러니까 얘네 셋한테 순서를 준 게 필요가 없어졌네.
원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네. 얘네 셋한테 순서를 준 걸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이 같은 게 있으면. 네. 우리는 그 전에 배운 게 순열이 서로 다른 엥겔을 배열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다르다고 했는데 사실은 얘네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순서 준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제 나중에 순열이 서로 다른 액명을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 R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배열을 할 거래. R명을 뽑아서 배열을 할 건데, 전체 N명이 있으니까 N명을 다 배열을 먼저 해 그냥 이렇게. 그럼 N팩이지. 근데 우리는 요 앞에서부터 이 R명까지만 순서가 필요하잖아. 네. 근데 요 뒤에 있는 애들은 순서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 그지? 뭐 앞에서 뭐 지금 한 10명이 있는데 선착순 7명까지만 밥 먹어. 그러면 이제 그 1등부터 7등까지만 중요하잖아, 그지? 뒤에는 뭐 8등 했나 10등 했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에 애들 순서 준 걸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순열이야. 전체를 다 줬다가 얘네 순서 준 걸 다시 뺐으면 되는 거야. 줬다 뺏는 스킬이죠. 포켓몬고에 비슷한 거 있는데 줬다 쓰기 스킬인데 이거는 줬다 뺏기 스킬인 거지. 덧다 쓰기. 그럼 이제 저기 뭐야 그런 뭐지? 조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순열을 배우고 조합을 배우는 게 조합은 이제 NCR인데 얘가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는데 순서를 안 준 거야. 얘는 네. 쟤는 R개를 뽑아서 순서를 준 거고. 네. 그러니까 얘도 그럼 전체를 순서를 다 줘. 그럼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쫙쫙쫙쫙쫙 해서 이제 순서를 다 줬단 말이야. 근데 요 R명하고 요 N-R명인데 얘네들이 이제 순서가 필요 없어졌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 순서 준 걸로 나눠주고 얘네들 순서 준 걸로 다 나눠주면 이제 순서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이제 뽑기만 한 게 되는 거고 얘는 이 남은 R명한테는 순서를 줘야 되니까 얘네들 순서만 뺏은 거야. 순열은 조합은 전체가 순서가 없으니까 얘 것도 뺐고 얘 것도 뺐고 이제 그랬던 게 이제 조합이고 얘가 순열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똑같이 다 그냥 다르다고 하고 얘네는 원래 근데 똑같았으니까 얘네들끼리 순서 준 걸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면 되니까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하시면 되지. 얘는 그러면 누가 하나 할까 고르는 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5팩 다 다르다고 보고 얘네들끼리 똑같고 얘네들끼리 똑같으니까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같은 거 순열이야 나중에 똑같이. 그럼 이게 몇 가지지? 60개. 얘는 90개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150개니까 확인을 해보자. 3의 5승이 3 빼고 그죠? 그럼 이제 240에서 95 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수는 한번 생각을 잘못하면 틀린 거라서 두 가지 정도 방법을 항상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 대표가 6번 쓰는 거하고 제대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6번은 문제 안 나와도 반대로 해서 한번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둘 해가지고 답이 똑같이 나오면은 확실하게 답인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으면 다시 하는 거야. 뭘 줄 때. 왜냐면 여기에서 자꾸 중복이라는 걸 빼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더 빠른데, 근데 원래대로 하는 방법도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이제 36이고, 그러니까 구별이 돼 있냐, 모두 써야 되냐, 이하로 써야 되냐, 이런 단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답이 달라진다고. 37은 자 얘는 이렇게 이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원이 돼 있대.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세 가지의 물량이 있는데 요거 한 통으로는 요만큼을 칠할 수 있대. 그럼 여기가 파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여기는 3파이죠. 5파이, 7파이, 9파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칠해 나가야 돼? 제일 큰 거부터 하는 거야. 제일 큰 거부터 항상. 큰 거에 계속 큰 거부터. 자, 그러면 여기다 칠한다 생각하자.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게 세 가지 했으니까 A를 했어. 그럼 이제 A가 하나 남았어. 9개를 썼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니까 B를 썼어. 그러면 B가 3개 남았어. 그럼 여기는 C밖에 안 돼. 이걸 써놔야지 이게 보여. 안 써놓고 머리로 암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는 B밖에 안 돼, 그지? 왜냐면 얘가 지금 5개 남았으니까 여기는 B밖에 안 돼. 그럼 여기는 A도 되고 C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개씩 해나가는 거예요. 10개 이하는 다 이렇게 한 개씩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10개 이하면. 그래서 이 색칠하기가 하나 법칙, 고가 법칙 동시에 물어보는 거라서 여기 다음 목요일 날은 이쪽 문제를 조금 많이 주어요. 자, 유형 3에서는 난열이라고 불리는 건데 피보나치는 뭐 둘 다 봤을 거니까 그거는 그냥 조금 이따 문제로 보고 요거는 되게 유명한 거야. 나중에 원심날에서도 쓸 거고. 그러니까 교란시키다 이런 말이 뭡니까? 그치. 막 자기 위치에 못 있게 하는 게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니네는 스타 이런 거 안 하나? 그래서 스타 하면은 그 EMP 쏘는 게 교란시키는 거야. 테란이 없니? 그게 교란시키는 건데 이게 정위치에 가지 못하게 하다 이런 말 뜻이거든. 교란시킨다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얘는 그 프랑스 수학자가 몽모르트가 맨 처음에 해서 몽모르트 신열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완전 신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 그래서 그냥 제일 간단하게는 남의 모자 쓰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고, 이게 자신의 위치에 가면 안 된대. 그 말이 함수에서는 x 넣으면 x가 나오면 안 된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생각하면 1 넣으면 1이 가면 안 되고 2 넣으면 2가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말이야.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소설 중에 유명한 그런 게 뭐가 있어? 홍길동이 용길동. 이렇게 바꾸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갖추고 자기 자리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다. 내가 내 모자 못 쓰고 남의 모자 쓰는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군대 가면 평소에 안 쓰던 이제 막 편지를 쓰게 되거든. 핸드폰을 훈련소에서는 뺏어 놓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편지를 쓰는데 이제 뭐 주로 남자애들끼리는 뭐 별로 쓸 말이 없어서 남자애들한테는 안 쓰고 여자애들한테 쓴단 말이야. 그지? 근데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쓰겠지. 한 번에 여러 개를
양평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남자 반하고 여자 반이 각각 다르게 있어. 남자 반이 7반 있고 여자 반이 뭐 5반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요 원래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놨어.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연애를 하면 원래 퇴출인데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 때, 식당 갈 때, 줄 쓸 때 뭐 이럴 때 빼고는 아예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이쪽에 여자 1명이 요 남자애들한테 이제 쪽지를 준 거지. 남자네. 똑같은 쪽지를 한 반당 한 명씩 해서 7명한테 줬어. 나중에 받은 애들 다 모아보니까 이게 7장인데 내용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쪽지를 7장을 써가지고 각 반당 한 명한테 준 거야. 네. 누구라도 걸려라 이런 거. 둘다 힘들었어요. 어? 얘네 힘드셨어요. 예. 나랑 사귀자 너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내용이. 7명한테? 각 반에다 2명 걸리니까 두 명이 각 상받으면 반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반당 한 명씩만 줬다니까 7명한테 1반에 한 명, 2반에 한 명 이렇게 딱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 고백 받은 사람 있었어요? 어? 고백 받은 사람 있었어요? 7명 중에 몇 명이 받았죠? 모르겠는데요. Sad ending. 하여튼 걸렸으니까 알지. 안 걸렸으면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걔한테만 딱 보내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하나 걸려라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 명이 있으면 남의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쓸 수도 없어. 2명이 있으면, 그지? A가 있고 B가 있으면 서로 모자 바꿔 쓰면 되잖아. 이제 한 가지야. 3명이 있으면, 자, A, B, C인데 내가 A야. 그럼 내가 얘 걸 쓸까 얘 걸 쓸까 이제 이렇게 고를 수 있지.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럼 내가 얘 걸 썼어. 그럼 얘는 얘 걸 써야 되고 얘는 얘 걸 써야 되는 거니까 3명이서 남의 모자 쓰는 게 두 가지죠. 4명이서 남의 모자 쓰는 거는요. 내가 얘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지. 그럼 내가 얘 걸 썼어. 그럼 얘가 내 거를 이렇게 쓰는 거랑 안 쓰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얘 거를 쓰면 얘네 둘이 서로 자리 바꾸고, 그러니까 뭐 모자 바꿔 쓰면 되죠. 한 가지. 얘가 얘나 얘 걸 쓰면 이제 얘를 얘 걸 썼어. 그럼 얘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4명이서가 9가지. 그래서 3명일 때부터 기억을 하실 건데 3명, 4명, 5명이거든. 그래서 2, 9, 44 이렇게 외우시면 돼. 2, 9, 18은 여기니까 2, 9, 44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화식을 볼게. 이쪽이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N번, N 플러스 1번, N 플러스 2번 이렇게 사람이야, 사람. 이쪽은 그 사람 모자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N번, N 플러스 1번, N 플러스 2번 사람 모자.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되죠? 여기 자기한테 가면 자기 모자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N 플러스 2명이 남의 모자 쓰는 경우의 수는 얘가 내가 1번인데 얘 모자를 못 써. 이 중에 하나 골라야지. 그래서 N 플러스 1까지 곱하기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썼어. 됐어? 자, 그럼 이제 2번의 입장에서는 내 모자를 써도 되죠? 그럼 우리 둘이 이제 모자 바꿔 썼으니까 N명이서 남의 모자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내 모자를 쓰는 경우와 못 쓰는 경우로 나눌 거야. 안 쓰는 경우 말고 내 모자를 쓰는 경우와
못 쓰는 경우. 그럼 얘는 얘를 못 쓰죠. 얘는 얘를 못 쓰고, 얘는 얘를 못 쓰고, 얘는 얘를 못 쓰고, 얘는 얘를 못 쓰네. 각각 못 쓰는 걸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어? n 플러스 1명이 있지. 네. 그래서 2번이 1번 모자를 썼을 때는 n명에서 남의 모자를 쓰면 되고 2번이 1번 모자를 못 썼을 때는 n 플러스 1명에서 남의 모자 쓰는 거랑 똑같다고. 했나요? 요것만 싹 가리면 이게 뭐야? 피보나치잖아. 네. 그래서 완전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거 이름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A1이 0이었고 A2가 1이었죠. A3는 2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두 가지가 된 거고 A4는 3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9가지가 된 거고 그치? A5는 4 곱하기 얼마냐? 2 더하기 9니까 44가지가 된 거고 A6은 5 곱하기 얼마냐? 이렇게 되니까 265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요 점화식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남의 모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9를 봐봐. 5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한 가지씩 역할을 하고 있는데 2명까지는 같은 역할을 해도 된대. 2명까지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대. 자 그러면은 5명에서 1명도 같은 역할을 안 하면 다 남의 모자 쓰는 거랑 똑같죠. 5명에서 남의 모자 쓰는 게 44가지. 그래서 자, 한 명이 같은 역할을 하면 5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원래 하던 거 해. 이렇게 그지? 그럼 나머지 4명은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4명이서 남의 모자 써야 되니까 9가지. 2, 9, 44 이렇게 된다고. 자, 2명이 같은 역할을 할 거면 5명 중에 2를 골라서 니는 원래 하던 거 해. 이러면 되죠. 이제 3명이 남의 모자 쓰면 되죠. 그래서 2가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 얘는 원래 하나씩 수용도로 하는 건데 요 점화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게 이해하실 때는 남의 모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저기 어디냐 41하고 42를 나눠서 해봐. 둘이 뭐가 다른가? 41과 42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봐. 이 중에 논술 면접 문이야 이거는. 성균관 내 논술 문제이기도 하고 면접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어차피 나중에 과거 가면 저거 일반항구 구하고 그래. 뭐 점화식을 알아야 구하지.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n 플러스 2팩으로 나눠야 되네. 이거 n 플러스 2팩으로 나누면 안 되네. 다른 특성관문처럼 바꿔야 되네.
다 뭐 써서 상관없어. 나중에 그 학교 가면 요거 이용하면 천생연분을 만날 확률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해줬어? 저기 자기가 지금까지 연애한 사람이 6명 넘어가면은 이번 생에는 없다고? 어? 한 명도 없으면 계속 쭉 없으면 어떡해? 자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천생연분일 확률이 제일 높아. 한 37.5% 정도 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거에 다시 한 17점 몇 프로 정도 될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만날 확률이 50%가 넘지. 근데 천생연분 아니면 어때? 넌 많이 만나보고 결혼을 해. 선생님들 만나나요? 한 40중에. 쌤은 선생님. 저는요? 저는 아니죠. 많이 만나시는 아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애는 헤어졌어.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하니 녹화를 하면 안 돼.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하신 지몇 년? 그것까지로 그러지겠네. 몇 년이지? 할 수도 있는 거. 얼마나 했지?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남의 모자 쓴 경우에 수에 그래서 41번은 자 첫 줄에다 배열합시다. 3팩 곱하기 했으니까 처음에다 A, B, C를 이렇게 했다고 해. 그럼 여기는 A 밑에 A가 오면 안 되고 B 밑에 B가 오면 안 되고 C 밑에 C가 오면 안 되니까 세 명이서 남의 모자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왔다고 해. 그럼 여기는 당연히 1밖에 못 오고 C밖에 못 오고 A밖에 못 오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12개잖아. 41은 42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뭐 이 줄에다가 다 하나씩 있을 필요는 없대. 그냥 이웃한 데만 다른 거 있으면 된대. 그러면 첫 줄에 3팩 이제 그럼 두 번째 줄은 얘랑만 같은 거 안 오면 되죠? 네. 두 가지. 세 번째 줄도 얘랑만 같은 거 안 오면 되죠? 네. 두 가지 이렇게 맞지? 피보나치는 그냥 피보나치라는 거 알고 풀면은 간단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50번만 그냥 하나 보고 50번까지만 잘 풀어봐. 얘는 점화식이라서 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n 플러스 2일차 짜리 시간표를 짜는데 시간표를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붙여서 짜든가 아니면 이렇게 짜든가 해야 된대. 연속한 이틀의 오전이나 연속한 이틀의 오후로 이렇게 짜든가 아니면 오전 오후를 통으로 빌리든가 뭐 예를 들어 뭐 풋살장을 빌리면 하루를 통으로 빌리든가 오전만 빌리든가 오후만 빌리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띄엄띄엄 하면 안 돼. 그지? 자 그러면 n 플러스 2를 이런 시간표를 짠다고 하면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 나머지 요일이 이제 n 플러스 1일이죠? 네. n 플러스 1일 얘랑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네. 그래서 더하기 이렇게 짠다고 하면 여기도 반드시 시간표를 짜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며칠이야? n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관계식이 피보나치지? 네. 그러면 이제 하루짜리 시간표 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지? 네. 하루짜리는 요거밖에 못 짜니까
이틀짜리 시간표 짜는 거는 이렇게 짜거나 이렇게 짜거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 둘 더해서 3 5 8 13 21 34 55 이렇게 나가는 거였지. 하나 둘 셋